자, 여러분, 손목 위에 있는 스마트워치 한번 보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심박수, 걸음수, 어젯밤 수면 패턴까지 정말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모으고 있잖아요. 근데요, 그냥 쌓이기만 하는 이 숫자들 뒤에 혹시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지 생각해 보셨나요? 오늘 바로 그 데이터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한 편의 건강 추리극을 함께 풀어보려고 합니다. 바로 이 질문. 내 스마트워치가 진짜로 말하려는 건 뭘까?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미스터리의 핵심이죠. 스마트워치가 보내는 수많은 신호들 속에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그런 경고들을 어떻게 발견하고 또 해석할 수 있을까요? 자,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건 파일의 주인공은요, 바로 83세 여성 정욱지 님이십니다. 2025년 9월 30일부터 10월 17일까지, 그러니까 딱 2주 정도 되는 기간 동안 수집된 데이터를 가지고 겉으로는 전혀 드러나지 않았던 아주 중요한 건강 신호들을 한번 찾아볼 거예요. 자,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이거 하나는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아주 중요한 원칙이거든요. 스마트워치. 정말 대단한 도구 맞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의료기기는 아니라는 점, 이걸 항상 기억하고 데이터를 봐야 해요. 우리가 지금 하려는 건 진단이 아니라 혹시 모를 경고 신호를 찾는 거다. 아시겠죠? 자, 첫 번째 단서부터 한번 찾아볼까요? 이건 바로 혈중 산소 데이터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피 속에 산소가 얼마나 잘 돌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인데요. 지금부터 이 데이터를 가지고 한밤중에 벌어진 미스테리한 사건을 추적해 보겠습니다. 데이터를 딱 열어보니까 정욱진님의 평균 산소 포화도가 95.8%로 나와요. 보통 95% 이상이면 정상이라고 하니까 어때요? 이 숫자만 보면 아주 건강하시구나 싶죠? 근데요, 진짜 중요한 단서는 바로 이런 편견이라는 함정에 빠지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네, 바로 이 지점부터가 진짜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자, 평균이라는 껍데기를 벗겨내고 데이터의 가장 깊은 곳, 가장 어두운 시간대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와, 여기서 정말 놀라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평균은 멀쩡했잖아요. 근데 실제 기록을 한번 보세요. 10월 17일 새벽에 88%, 그 전날 밤에도 88%. 이런 식으로 산소 포화도가 90% 아래로 뚝 떨어지는 위험한 순간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어요. 특히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모든 일이 바로 잠자는 동안에 집중적으로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찾던 첫 번째 결정적인 단서입니다. 아니, 그럼 도대체 왜 밤에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자, 이 사건의 가장 유력한 용의자는 바로 수면 무호흡증입니다. 말 그대로 잠을 자는 동안 호흡이 자꾸 멈추거나 얕아지면서 몸의 산소 공급이 확 줄어드는 현상이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데이터 패턴, 이게 바로 수면 관련 호흡장애에서 나타나는 아주 전형적인 신호일 수 있다는 겁니다. 좋습니다. 이제 두 번째 단서를 찾으러 가볼게요. 이번에는 혈압 데이터입니다. 우리가 보통 혈압 재면 숫자 2개 나오잖아요. 그중에서 아래쪽 숫자, 여기에 한번 주목해 볼 거예요. 이게 뭐냐면 심장이 피를 쫙 뿜어낸 다음에 잠깐 쉴 때, 그때 혈관이 받는 압력인데 이걸 이완기 혈압이라고 부릅니다. 데이터를 보니까 정옥진님의 평균 이완기 혈압이 80.1mm네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보통 80에서 89 사이를 고혈압 전 단계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평균값이 아슬아슬하게 딱 이 경계선에 걸쳐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수치가 거의 변동 없이 쭉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어쩌다 한번 높게 나온 게 아니고요. 분석 기간 내내 꾸준히 고혈압 전 단계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이건 정말 조용하지만 그래서 더 무서운 아주 중요한 위험 신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모든 단서가 다 진짜는 아니죠. 수사하다 보면 우리를 헷갈리게 만드는 가짜 단서도 있거든요. 지금부터 볼 세 번째 데이터, 혈당 수치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스마트워치 기록을 보니까 혈당이 45에서 60 사이라고 나와요. 만약에 이게 우리가 병원에서 재는 그 혈당 단위 mg/dl가 맞다면요. 이건 사람이 살아있을 수가 없는 정말 심각한 저혈당 상태거든요. 현실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수치인 거죠.
그래서 분석 보고서에서도 아주 명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 의료용 혈당 수치가 아니라 그냥 스마트워치 제조사가 만든 자체적인 지표일 뿐이다 라고요. 그러니까 뭐다? 이 데이터는 이번 수사에서 증거로 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와 아닌 것을 딱 구분해내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이제 헷갈리게 만들던 가짜 단서는 버리고요. 우리가 찾아낸 진짜 단서들만 모아서 전체 그림을 한번 맞춰볼 시간입니다. 이 단서 조각들이 모이면 과연 어떤 모습이 드러날까요? 자, 우리의 수사 결과 믿을 수 있는 핵심적인 우려사항 2가지가 딱 남았습니다. 첫 번째는 잠자는 동안에 반복적으로 산소가 뚝뚝 떨어지는 현상, 그리고 2번째는 만성적으로 높은 혈압 상태, 바로 이 2가지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이 2가지 문제, 즉 밤에 산소가 떨어지는 것과 혈압이 높은 것, 이게 과연 그냥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사실은 서로 연결된 하나의 거대한 사건일까요? 바로 이 부분이 이번 미스터리의 하이라이트 해결 지점입니다. 의학적으로 보면요, 우리가 잠을 잘 때 몸에 산소가 부족해지잖아요. 그럼 우리 몸은 이걸 위기 상황으로 인식하고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서 혈압을 막 올립니다. 즉, 밤마다 반복되는 저산소증이 만성적인 고혈압 전 단계를 만들거나 혹은 더 나쁘게 만들고 있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거죠. 결국 이 2 문제는 서로를 붙잡고 점점 더 나빠지는 아주 위험한 악순환 관계에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럼 이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이제 뭘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바로 행동입니다. 첫 번째, 지금 당장 의사와 상담을 예약해야 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2번째, 병원에 가서 그냥 혈압이 좀 높은 것 같아요가 아니라 우리가 찾아낸 이 야간 저산소 기록 같은 핵심 데이터를 딱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그런지 의료용 장비로 스마트워치 수치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확인해 봐야겠죠? 정옥진님의 데이터 이야기는 결국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손목 위에서 지금도 조용히 쌓이고 있는 그 데이터는 과연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어쩌면 놓치고 있는 중요한 신호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신호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 건강을 지키는 가장 스마트한 첫걸음이 아닐까요?